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 건축에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이유와 방지 방법 5가지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어떤 건물이라도 건축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설계비나 공사비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러한 것은 아파트 등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경우, 또는 물건을 살 때도 처음 생각했던 비용보다 대체로 더 비싼 것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건축주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경우로, 이렇게 공사비 등이 추가되는 이유와 이를 방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공사비의 구성과 명확한 공사 계약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상가주택 등 대부분 건물의 공사비는 대체로 크게는 순공사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이 순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는데, 이 경비에는 운반비라든지 각종 보험료 또는 안전관리비 등이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비에는 시공회사의 일반 관리비, 다음에 회사의 이윤 등이 필요하며, 또 공사 규모에 따라서는 전체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어 이 모든 것이 한 건물의 공사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건물의 적정한 공사비는 설계도서에 의해서 작성된 적정한 재료비, 적정한 노무비, 적정한 경비와 적정한 회사의 관리비와 이윤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공사 계약에 따라 별도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운데는 전기나 수도, 가스 등 인입비가 있고, 공사 내용에 따라서는 특수한 가구나 에어컨, 조명, 조경 등을 별도로 계약할 수도 있으며, 이를 공사비에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공사 계약 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계약에 포함이 되고 어떤 것이 제외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추가 공사비 발생 후 원인과 방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와 같이 설계도서에 따라 작성된 공사 내역서와 명확한 공사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 기간까지도 추가되는 등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공사비나 계약 변경은 대체로 건축 경험이 없는 일반 건축주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이러한 변경은 없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추가되고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설계와 현장 상황의 차이나 건축주의 요구 등 합리적인 이유 등 꼭 해야만 하는 변경은 어쩔 수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적으로 이용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문제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일부 잘못된 업체 등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견적할 때는 공사비를 저가로 제출해서 공사를 수주한 후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붙여서 공사비를 추가시키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주관성이 강하다 보니 설계의 내용이나 사용 자재 등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바꾸는 것이 좋다느니, 건축주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추가된다는 등으로 건축 경험이 부족한 건축주를 부추기는 수가 있는데, 이는 변경되거나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자나 감리자와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설계자는 그 누구보다 그 건물을 잘 이해하고 설계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설계자나 감리자는 그 누구보다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건축주가 순수하게 설계 내용을 변경하려 하거나 사용하는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건축주가 설계 당시의 생각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겨 변경하는 수도 있어서 이때는 설계 변경이 건축법이나 건축허가 기준에 가능한지 파악해야 하고, 이때도 그 건물의 설계 의도를 잘 아는 설계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러한 변경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추가 공사비 발생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비 등이 발생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축주에게는 공사비가 원래 계약 금액보다 추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며, 시공자 또한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건축주의 의도 변경이나 사정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사실상 시공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공사나 변경되는 자재비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시공된 부분을 고치거나 뜯어내기까지 해야 한다면 이러한 공사는 작업자 등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작업한 부분을 고치려거나 뜯어내는 것은 일하기도 까다롭고 복잡해서 아무리 비용을 준다 해도 이러한 일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하자 발생 소지도 많아질 수도 있으며, 시공자로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별 소득도 없이 추가 공사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최초의 설계 내용대로 또는 공사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건축주나 시공자뿐만 아니라 설계자 등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추가 공사비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면, 물론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설계는 사무실에서 상상으로 하는 것이고 현장은 여러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나, 이런 경우에도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미리 설계 도면을 꼼꼼히 검토하고 만약 변경하는 경우라도 비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범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축주가 설계 도면에 따른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골조공사에서도 현장 운영을 좀 노련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사용하는 자재도 미리 건축주나 설계자 등에게 샘플 등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는 것이 재시공이나 수정작업 등 변경을 방지하는 요령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자나 건축주는 설계기간 등을 여유있게 잡아서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설계는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작성해서 이러한 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나중에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방지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설계자는 외장재나 실내 마감재 등에 대해서도 건축주에게 각종 자재에 대한 품질, 장단점, 가격 등 정보를 제공해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주는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거나 전세를 구할 때 예산 범위보다도 항상 더 비싼 집을 구하기 마련인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으로 여러 집을 보다 보면 성이 차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이는 상가주택 등 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즉 설계를 할 때도 방의 크기나 특히 사용자재의 선택 등에서도 그렇지만, 시공 과정에서는 진행하는 공정마다 모두 좋은 것을 사용하고 싶은 욕심 때문인데, 때로는 공사 계약 내역보다 더 좋은 자재를 선택하려다가 시공자와 다툼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건축주도 모든 것은 예산 수준이나 공사 내역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설계 변경비와 설계 변경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마치겠는데, 공사 내용이나 자재 등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건축관련법과 허가 조건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설계 변경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또 원칙적으로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 변경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계 변경 내용에 따라서는 설계 변경 도면을 다시 작성하고 설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이 필요하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설계자나 감리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모든 설계 변경에 대해서 설계 변경 허가를 그때마다 받지 않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시 변경 내용에 대한 설계 도서를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어쨌건 변경되는 부분은 관련법의 검토와 함께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설계 변경 내용에 따라서는 설계 변경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계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비에 대해서도 일반 건축주들이 추가 공사비와 같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통상적으로 건축 설계 계약을 할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로 할 텐데,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은 제5조의 대가 조정 항목에 보면 갑의 사유로, 그러니까 건축주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 면적이 5% 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 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 대가 업무의 범위가 10%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한다. 또는 을, 설계자의 사유로 계약 면적이 5% 이상 증감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나 공사를 하다 보면 꼭 이 내용들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경이 있을 수가 있어 변경되는 부분의 작업량이나 특히 구조계산, 전기, 설비 등 전문업체의 외주비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주와 설계자가 잘 협의해서 설계 변경비는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이유와 방지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사비의 구성과 명확한 공사 계약 범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추가 공사비 발생 원인과 방지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 추가 공사비 발생은 모두에게 좋지가 않다, 또 네 번째로는 추가 공사비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설계 변경비와 설계 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무슨 일이든 상황 변화나 특히 생각하는 것이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러한 설계 변경이나 용도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얼마짜리 아파트나 물건을 구한다고 했지만 직접 알아보다 보면 내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생각보다 더 비싼 아파트나 물건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욕심인 것으로, 그래서 단적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설계 변경이나 공사 계약이 바뀌지 않고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러한 변경은 사실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돌아가는 상황이나 특히 사람의 생각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다만 이러한 변경이나 추가 비용의 발생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즉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려거나 좋은 집이나 물건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경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려거나 비용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추가되는 것이 오해와 염려를 낳게 하는 것이죠. 하여간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변경이나 추가 비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충실히 하여 다양한 설계안을 검토하고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